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두 번의 결혼과 마음 아픈 사별로 재산이 많아진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은 살아서도 존경받는 대학자였지만 죽어서도 조선 유학의 거유로 추앙받았는데 평생 벼슬을 70여 회나 사양하면서 학문 연구, 인격도야, 후진양성에 힘써 교육과 사상의 큰 줄기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정립한 조선의 성리학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조선에 끼친 폐해가 컸지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겸양과 섬김, 지극한 가족 사랑, 검약과 절제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죽는 날까지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퇴계의 이런 인품과 학문적 성취는 그와 함께 인생을 개척한 어머니와 두 아내 등 주변의 여인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경북 안동 예안의 노송정에서 태어났는데 오늘날 노송정 고택에는 퇴계가 태어난 방을 퇴계태실로 꾸며놓아 일반 방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식이었고 어머니는 춘천 박씨였으며 아버지의 첫 부인은 의성 김씨였는데 이남 일녀를 낳은 후 29세 나이로 세상을 떴고 부친은 춘천 박씨를 후처로 받아들여 이에 이징 이황의 사형제를 낳았습니다. 부친이 1502년 6월 40나이에 세상과 하직했을 때 춘천 박씨는 33세였고 퇴계는 유복자나 다름없는 7개월을 막 넘긴 갓난아기였습니다. 퇴계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전처소생까지 포함해 7남매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곁에서 보고 자랐는데 어머니에게는 가정교육을, 숙부인 이유에게는 글을 배워 학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결과 1533년 대과의 급제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 터를 잡을 수 있었는데 벼슬은 점점 높아졌지만 중년이 된 후에는 혼란한 중앙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낙향을 꿈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립한 도산서원은 퇴계 삶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아있으며 1570년 70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퇴계가 1501년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13년 전 작고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7개월 후 별세했기 때문에 집안의 큰 어른은 할머니였고 어른은 어머니였습니다. 퇴계는 93세까지 장수를 누리다가 1522년 숨진 할머니 영양 김씨와 1537년 67세로 작고한 어머니 춘천 박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성장에서는 두 번의 결혼과 사별을 겪고 두 명의 며느리를 맞았으며 때로는 첩도 있었고 관기와도 사랑을 나눴습니다. 억척스러움과 지혜로움을 겸비한 여인 어머니 춘천 박씨. 퇴계 아버지 이식이 1502년 40나이에 세상을 떴을 때 퇴계의 이복형이자 맏형인 이잠 만장가를 들었을 뿐 나머지 형제들은 어리거나 미혼이었습니다. 퇴계 어머니 춘천 박씨는 자신보다 9살 어린 전처소생의 큰아들 이잠을 빼더라도 6의 자식과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당장의 숙제는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까지 시켜야 한다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춘천 박씨는 자식들을 남겨놓고 홀로 떠난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장차 가문을 지키지 못할까봐 또 자식들을 홍기에 바쳐 시집장가를 보내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3년상을 마친 춘천 박씨는 농사와 두해치기와 길쌈에 매달렸고 아이들 공부는 시동생인 이유가 도와주었는데 이유는 1498년 대과 급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형조 참판과 강원도관 찰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친 봉양을 이유로 사직 후 고향에 머물고 있었는데 퇴계 이황과 퇴계 형인 이해 등의 교육에 정성을 쏟아부어 두 조카가 대과에 급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춘천 박씨는 억척스러움과 지혜로움을 겸비한 여인으로 편모스라의 자식들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퇴계가 지은 춘천 박씨 묘갈명에는 세상 사람들이 과부의 자식은 교양이 없다고들 비꼬니 너희는 남보다 100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웃음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머니의 훈계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춘천 박씨는 문예에만 치중하지 말고 몸가짐과 행실도 바로 하라고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퇴계가 평생을 실천해온 검약 생활은 어머니의 이런 고단한 삶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1537년 67세로 눈을 감을 때 퇴계는 초상을 치르는 내내 식음을 전폐하다 병을 얻어 목숨을 거의 잃을 지경에까지 이르려고 합니다. 허씨 부인과 첫 결혼. 퇴계는 2번 결혼했는데 두 아내 모두 퇴계보다 먼저 세상을 떴으며 당시 관습대로 첩도 있었는데 모름지기 부부란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상경여빈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퇴계는 첫째 부인과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고 둘째 부인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1527년 11월 첫째 부인 김의 허씨와 사별할 때 첫째 아들
이주는 5살이었고 둘째 아들 이채는 한 달밖에 안 된 피덩이였습니다. 손자 이한도가 혼인할 때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의 부부간을 무릇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니 아무리 지극히 친밀하고 가까워도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삼가야 하는 자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조선시대 한 문인이 퇴계의 첫째 부인인 허씨 부인을 위해 쓴 묘비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선생은 21살 때 부인에게 장가를 드셨는데 서로 손님같이 경례를 하셨다. 평소 거처하실 때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실 때를 보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누가 보든지 금슬이 좋지 않은 듯 의심을 하지만 오래 지내보면 부부의 두터운 정을 알게 된다. 퇴계는 22살이던 1521년 경북 영주 초곡 출신의 동갑내기 김해 허씨와 결혼했는데 처갓집은 경남 고령이었고 의령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장성에 결혼은 했으나 둘째 아들은 막 결혼 후인 1548년 2월 22살의 나이로 자식 없이 순저 둘째 며느리는 졸지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7년 차인 1527년 퇴계는 경상도 향시의 진사시와 생원시 모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으나 같은 해 11월 부인이 출산 후유증으로 사별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맏아들 이주는 5살, 둘째 아들 이채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영아였는데 퇴계는 허씨 부인의 3년상을 치른 뒤 31살 때인 1530년 후처를 맞아들이고 1533년 대과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장성에 결혼은 했으나 둘째 아들은 막 결혼 후인 1548년 2월 22살의 나이로 자식 없이 순저 둘째 며느리는 졸지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퇴계는 둘째 며느리의 이런 사정을 가슴 아파하다 며느리의 계가를 허락했는데 사대부 집안에서 계가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 당시 대유학자 퇴계의 이런 결정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퇴계의 첫째 아들 이준의 아내, 즉 첫째 며느리는 봉화 금씨였는데 퇴계는 친정아버지 못지않은 자애로움으로 맏며느리를 대했고 평소 며느리의 건강도 챙기는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퇴계는 첫째 부인과 사별했는데도 경남 의령에 사는 장인과 장모를 극진히 모셨는데 장인이 1535년 숨을 거뒀을 때는 수시로 장모에게 편지를 올려 안부를 묻는 등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모의 경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들을 보내 문병하기도 했는데 장모도 말년까지 이런 퇴계의 의지에 집안의 중요한 일은 퇴계와 의논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경남 의령에 남아있는 덕곡서원은 퇴계의 이런 덕행을 기념해 1654년 당시 의령 현감이 지은 서원으로 6년 뒤 조정에서 덕곡이라는 편액을 내려 사액서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의령에 있는 가래동천은 퇴계가 처가를 찾아갔을 때 낚시를 주로 하던 곳에 큰 바위에 새겨진 퇴계의 친필 글씨입니다. 봉화 금씨는 시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퇴계가 서울 생활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시고 살았는데 퇴계가 1570년 12월 숨을 거둔 2개월 뒤인 1571년 2월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시아버님 살아 계실 적에 여러 가지로 부족해 극진히 모시지 못했다. 그래서 죽더라도 다시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고 싶으니 내가 죽거든 반드시 아버님 묘소 가까이에 묻어주도록 하라. 그래서 후손들은 퇴계의 맏며느리 묘소를 도산면 건지산 남쪽 퇴계의 묘소 아래쪽에 모셨다는데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라 확실치는 않지만 맏며느리의 묘소가 퇴계 묘소 100m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후처권 씨 부인 퇴계는 1527년 조란 허씨 부인의 3년상을 마친 1530년 후처를 맞아들였는데 당시 퇴계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전처의 죽음과 후처와의 혼인 사이에는 첩이 있었는데 1530년 첩액에서 아들 이적이 태어났지만 처자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첩을 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3년상을 치르면서 홀로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건강한 31살 남정네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는 사대부가 첩을 두는 것은 관습이어서 손가락질을 받을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후처는 안동권씨 권질의 딸이었는데 정신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두 사람의 결합에는 장인 집안의 불행한 과거와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 퇴계의 심성이 작용했습니다. 장인 집안의 불행한 과거는 중앙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장인의 부친 권주와 장인이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각각 평해와 거제도로 귀양간 것에서 시작됩니다. 권주는 유배 중이던 1505년 자신에게 사약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투신 자살했으며
아내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자결을 했습니다. 거센 회오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장인의 아우 권전이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1521년 신사무 옥으로 군장을 맡던 중 형장에서 숨을 거두고 그의 아내는 관청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권질도 또다시 귀향을 갔는데 유배지는 퇴계의 고향인 안동 예안이었고 권씨 부인은 어린 나이에 숙부가 극형을 당하고 부친이 귀향을 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영영 회복하지 못했는데 평소 권주의 인물됨을 흠모해온 퇴계는 부자가 억울하게 참화를 당하고 권주의 아들인 장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귀향살이를 하자 권질의 집을 방문해 마음을 달래주었답니다. 권질이 예안에서 9년째 귀향살이를 하던 어느 날 퇴계를 불러 자네가 아니면 집안의 참극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딸을 맡길 사람이 없네라며 유언처럼 딸을 부탁했고 퇴계는 권질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다만 권질의 혼사 요청은 퇴계의 인품에 맞게 누군가 각색한 구전으로 전해오는 얘기로 추정됩니다. 퇴계는 권씨 부인을 둘째 부인으로 맞은 이듬해 지금의 온해리 남쪽에 위치한 양곡에 달팽이집이라는 뜻의 지산화사를 지어 생애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퇴계는 이 집에서 전처소생 두 아들과 지내며 학문에 정진한 끝에 재혼 3년 후인 1533년 대과에 급제해 서울 서소문에서 권씨 부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퇴계는 벼슬을 제수받아 임지로 갈 때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권씨를 늘 대동하고 살갑게 대해주었는데 그 마음은 아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전에 따르면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권씨 부인이 일상생활에서 간혹 기이한 행동을 해 퇴계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퇴계는 그때마다 권씨 부인을 감싸주었습니다. 퇴계는 아내의 어이없는 행동에 도여움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의 이해를 구하거나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는 인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1546년 7월 서울에서 처자일을 낳다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두었는데 당시 퇴계는 7개월 전 숨진 장인의 장례를 안동에서 치른 뒤 기력이 쇠잔해져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고향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퇴계는 두 아들을 서울로 보내 시신을 운구해오도록 지시하면서 너희들은 친어머니가 별세했을 때는 너무 어려 상주 노릇을 못했으니 지금이야 말로 친어머니와 다름없이 상주된 도리를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씨 부인의 시신이 안동으로 운구되었을 때는 두 아들에게 비록 계모이긴 하나 생모에게 하듯이 복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두 아들은 퇴계의 말대로 계모가 묻혀있는 백지산 기슭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그 옆에 지어놓고 거처하는 초가인 여막을 지어 심여살이를 했고 퇴계도 주변에 양지남을 지어 1년 넘게 머물렀습니다. 퇴계의 풍족한 재산은 외가 처가덕. 조선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이제 쌓는 것을 꺼려했는데 퇴계도 성학십도에서 세속의 이익을 경계했습니다. 평소에도 검약을 강조하면서 선비에게 가난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떳떳함이라고 말하곤 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재산 증식에 관심이 많은 이중적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이 주로 눈을 돌린 것은 전답과 노비였는데 퇴계도 마찬가지로 이를 알려주는 증거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기록인 분재기로 율곡 등 조선시대 뼈대 있는 가문들은 대부분 분재기를 남겼습니다. 퇴계의 분재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퇴계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아들 이준의 분재기가 남아있어 대략적인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이준이 분재기를 남긴 것은 1586년입니다. 퇴계가 죽은 1570년으로부터는 불과 1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아들 이준의 분재기에 기록된 재산 내역이 퇴계가 남긴 재산 규모와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분재기에 따르면 아들은 360여 명의 노비와 3,000두락이 넘는 방대한 전답을 거느린 상당한 재력가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두락을 평으로 환산한 계산을 적용하면 아들의 땅은 약 36만 평 정도입니다. 아들의 분재기를 통해 당시 퇴계의 자산 규모를 가늠해보면 우리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퇴계는 어떻게 이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퇴계의 외가와 전처 후처의 처가 쪽 가문들이 모두 조선시대의 안동권을 대표하던 명문사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들의 분재기를 보면 퇴계의 전처와 후처의 연고가 있는 경북 영주와 경남 의령에 적지 않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북 영주는 퇴계의 첫째 부인 허씨 부인의 고향이고 의령은 허씨 부인의 부친 등 김해 허씨의 거주지이며 퇴계의 장인 허찬도 처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아 일부가 퇴계의 부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준의 5자녀들이 물려받은 노비는 모두 367명인데 88명은 퇴계의 손자녀들이 결혼 때 받은 노비와 그 자식이고 33명은 이준이 처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숫자를 빼면 퇴계는 대략 250에서 300명 안팎의 노비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꽤 잘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 퇴계가 아들에게 남긴 각종 편지를 보면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노비 규모를 늘리는 데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는데, 당시는 개간을 통해 전답으로 바꿀 수 있는 황무지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 토지를 늘리는데 수월한 노비가 토지보다 더 가치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퇴계가 사망했을 때 당대 사관이 조선실록에 남긴 인물평에는 가난하고 검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 사건. 선조 3년 12월 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1570년명 윤경 4년. 숭정대부 판중주부사 이왕의 졸기. 명종은 그의 영태한 태도를 가상히 여겨 누처 관작을 높여 징수하였으나 모두 나오지 않고 이 안에 퇴계에 살면서 이 지명에 따라 호를 삼았었다. 늙음하게는 산수가 좋은 도산에 집을 짓고 호를 도수로 고치기도 하였다. 빈약을 편안하게 여기고 단박을 좋아했으며 이끝이나 형세, 분불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 그러나 보통 때는 별다르게 내세우는 바가 없어 일반 사람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였지만 진퇴사수 문제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었다. 또한 명조실록에도 이왕은 청빈으로 자신을 지킴으로 서울에 있을 적에도 본디 집에 부리는 하인이 없어서 뗄나무도 대기가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이 나온 것은 퇴계가 자신의 재산과 무관하게 검소하고 질박하게 살았기 때문인데, 퇴계는 낡은 갓과 신발을 몸에 걸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겨울에 양털 옷 한 벌로 20년을 지내기도 했으며 40에 털옷을 구입해 60까지 입기도 했는데, 퇴계 자신도 생전에 자신이 늘 넉넉지 않다고 여겼답니다. 가뭄이나 흉년이 될 때면 경제적 궁궁함을 토로한 적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홀어머니를 통해 체득한 절약 습관이 몸에 밴 것도 있지만 재산 증식을 의식하다 보니 결핍의식이 생긴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여자들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냐는 것인데, 해답은 퇴계 생존 당시 조선은 재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남녀평등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조선시대 상속문서인 분재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분재기에 혼인한 딸에게도 장자와 똑같이, 어미 잃은 외손에게도 장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던 옛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의 어머니와 두 아내, 며느리는 혼인할 때 자신의 가문으로 평등하게 재산을 분배받았고, 이 재산은 고스란히 퇴계의 재산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퇴계의 재산은 학문을 닦는 데 경제적 밑거름이 되었는데, 남녀 균등 상속의 전통은 17세기를 분기점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은데, 분재기에는 제사를 모시는 봉사에 대해 별도의 재산을 배정해두고 있었는데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딸과 아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모셨기 때문이지만 17세기 들어 상황이 바뀌었는데, 제사 횟수와 종류가 늘어나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되어 결국에는 남녀 균등 상속의 전통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2번의 결혼과 마음 아픈 사별로 재산이 많아진 퇴계 이황이었습니다.